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축구 팬이라면 하루가 조용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손흥민 때문에 왔다라는 자극적인 말, FC의 감독 선임설, 손흥민의 밤샘 이동과 복귀 이야기, 그리고 밴쿠버의 충격적인 결과를 둘러싼 수많은 해석까지. 솔직히 말해 이 모든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지 분위기와 보도, 팬들의 기대가 섞이며 커진 소문에 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들이 왜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낳고 있는지, 그 중심에는 분명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제목과 연결되는 이야기. 바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나프키의 변화와 과열된 해석입니다. 최근 일부 현지 커뮤니티와 매체를 통해 손흥민 때문에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떠돌며 마치 구단의 모든 선택이 손흥민을 축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FC가 시즌 후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독 선임이나 구단의 장기 전략까지 단순히 한 선수 때문에 움직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팬들의 기대와 미디어의 과장이 결합된 전형적인 상징 만들기 과정처럼 보입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감이 FC 내외부에서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손흥민의 토트넘 고별 인사와 런던 귀환 이야기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로 자리 잡은 손흥민이 다시 런던으로 향해 팬들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정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름에 급작스럽게 팀을 떠나며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 서울에서 열린 친선전이 사실상의 마지막 경기로 남았던 현실은 손흥민 본인에게도 팬들에게도 오랫동안 남아있던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구단이 리버풀전이라는 상징적인 무대를 헌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토트넘이 그를 단순한 전직 선수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로 대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논점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내온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록 나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축적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10년은 흔히 말하는 외국인 스타의 성공기라는 틀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입단한 슈퍼스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팀의 절대적인 중심이었던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적응기에 겪었던 의심의 시선, 포지션 논쟁, 기복 논란까지 체감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 시즌 조금씩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고 중요한 경기마다 결정적인 장면으로 팬들의 기억 속에 각인됐습니다. 이 꾸준함이 쌓여 10년이 되었고 그 시간이 지금 레전드라는 단어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골 수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감독이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팀의 상징처럼 남아있었고 팀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에이스로서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득점을 만들어냈고 팀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주장 완장을 찼을 때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경기력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그 장면들은 팬들에게 토트넘의 손흥민이라는 이미지를 단단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시즌, 특히 유럽 대항전 우승을 통해 손흥민이 남긴 발자취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우승과는 인연이 없다는 평가를 받던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은 그의 커리어 전체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한 시즌의 성공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헌신과 인내가 응축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이 그를 향해 레전드라는 호칭을 아끼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준비되고 있다는 헌정식은 단순한 초청 행사라기보다 감정의 정산에 가깝습니다. 급작스럽게 진행된 이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건네지 못했던 아쉬움, 팬들 역시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인사의 공백이 이번 무대를 통해 메워지는 셈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된 기억과 감정이 한 경기 안에 응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헌정식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선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그는 브레스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지만 과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 또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번 헌정식은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로서의 자신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기 위한 의식 같은 의미를 지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아직 보도와 전망의 단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연출이나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결코 가볍게 소비될 수 없다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번째 논점은 토트넘 팬들의 반응과 소니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미 빅매치인 리버풀전이 손흥민의 이름 하나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경기로 변해버렸다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티켓 매진 속도, 글로벌 관심도, 언론의 헤드라인까지 모든 것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선수가 구단과 리그를 넘어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FC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이야기입니다. FC가 2026 시즌 북중미 최상위 클럽 대항전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는 시즌 후반 극적인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전 흔들리던 팀은 그가 유니폼을 입은 뒤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에서의 득점, 승점 관리, 그리고 드니 부안가와의 조합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위협적인 투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운이 따랐다고 해도 그 기회를 만들어낸 과정 자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 논점은 플레이오프에서의 밴쿠버전, 그리고 패배 속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존재감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2골과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승부차기 실축이라는 결과만 남았지만 그 장면 하나로 그의 헌신이 퇴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지에서는 그 경기가 잔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역사적인 경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상승세를 타게 된 촉매로 FC와 손흥민을 꺾은 순간이 언급된 것 자체가 그의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논점은 밴쿠버와 인터 마이애미의 결승 구도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리오넬 메시라는 이름이 더해지며 리그의 서사는 한층 더 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이 결승 무대에 서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존재는 결승에 오르지 않은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 제목에 담긴 일부 내용들, 특히 감독 선임이나 특정 발언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한 공식 발표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전달되고 있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소문과 이야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손흥민의 영향력이 현재 마레스와 FC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조심해야 하지만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파장 자체는 현실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손흥민은 과거를 정리하는 헌정식과 현재를 살아가는 도전,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레전드로, 라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핵심 선수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의 이름이 나오는 한 축구계의 이야기는 쉽게 식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